38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우리 주시오.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특대자 교육으로 모였는데 하나님 세우신 우리 김성 목사님을 통해서 킹덤 비즈니스에 대한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기쁨의 교회를 향한 귀한 항존직으로서 또 기둥같이 쓰임받게 하시되 특별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만 제목을 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모임으로 우리 훈련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혜택받은 우리 목사님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모임과 간언과 하나님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을 하나님 같이 깨닫고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허락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를 향한 비전과 우리를 향한 사명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가운데 올라오셨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귀한 훈련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기쁨의 교회를 향한 비전과 또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우신 김성 목사님을 통해서 기쁨의 교회와 또 시대적 사명과 우리를 향한 귀한 부르심을 깨닫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믿음의 발걸음이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전진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달려나가는 불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꽃같이 밝으십니다. 예. 꽃이 만개했습니다. 꽃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저희 모임은 3시에 모이지 않고 6시 30분에 비전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토요일 날 킹덤 비즈니스 특강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시에 모이지 않고 몇 시요? 6시 30분 어디요? 비전홀. 예. 그래서
비전을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다음 주에는 이제 조별 모임이 또 이제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조별 모임 하시고 여유롭게 다음 주 하실 것까지 좀 자유롭게 풍성하게 조별 모임을 하시고 각자 마무리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 제출 그렇게 해주셔서 이따가 수합해서 저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견과류 간식을 저기다 가져놨는데 우리 황군 목사님께서 오늘 또 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황 목사님은 장례 때문에 서울에 가셨어요. 내일 또 감사히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강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청년부 담당하고 계시고 셀브 마운틴즈 대표 곧 회장님이 되실 우리 김수원 목사님 우리 강의하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장이 될 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가 이제 익투스와 또 우리 카페 도청 봉사자분들 모시고 그 CS 교육, 커스터머 서비스 교육을 했어요. 저도 그런 교육은 처음 받아봤는데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봉사다 보니까 이제 그 강사가 이제 말씀하시는 게 고객들이 결국 이 어떤 물건을 사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빠르게 이제 판단하고 그 충동을 일으키는 건 결국 시각적 효과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봉사자분들이 어떻게 이 표정을 가지고 이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사실 되게 큰 요소를 차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 고객들을 그리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좀 상황이나 표정이나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관찰을 잘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능동적으로 다 대응을 하는 이게 진짜 예쁜 수준의 이제 그 직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쁜 사람은 이 눈과 눈썹 사이가 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짧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눈썹을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미소 띄울 때 어떻게 하나요? 윗니가 8개 이상 보이도록 같이 보이면 이상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윗니만 보이도록 그래서 입꼬리를 올리고 이가 엉덩이 올리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2배 더 잘생겨 보이지 않습니까? 2시간 동안 그거 훈련하다 왔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이 사실 제일 졸리고 힘든 시간인데 밝은 마음으로 우리가 또 학년직이 된다는 것은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하고 품는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고 대하는 모습에 책임을 좀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이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면 함과 동시에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잘 품고자 노력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오늘은 기쁨의 교회 킹덤 비전이랑 또 우리가 12 마운틴즈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 설명을 이제 바로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12 마운틴즈가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이제 따지고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킹덤 비전 3대 비전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우리 성경 속에 있는 영혼의 성장 단계 이 부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생선 제자 훈련에 보면 이과가 영혼의 성장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장 단계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다양한 성장 단계에 대한 이제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그냥 아이, 어린이 이렇게 다 비슷한 말이지만 헬라어에서는 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 언어여가지고 그 단계를 다른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가장 어린아이 나이가 아기 단계, 어린아이. 그 다음에 이제 소년 단계. 세 번째가 청소년. 네 번째가 청년. 그 다음에 장년. 그다음 마지막이 아버지 단계. 이렇게까지 6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 단계를 우리가 그 헬라어로 네피오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와 또 이 어느 성숙한 이 경계가 어디냐면 바로 이 청소년과 청년의 단계인데요. 청소년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가 이끌어주는 대로 따라가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 좋은 스승을 만나면 거기서 이제 점점 따라가면서 영혼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청소년에서 이제 청년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수준이 달라지는데요.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청소년에서 청년까지 나아가는데 이 단계가 뭐냐면 내가 악한 자를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이 차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성장 단계를 거쳐가고 있는데 이제 진짜 어떤 청년의 단계로서 가려면 악한 자를 이겨야 되고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항존지 피택자 교육받는 목적은 뭐냐면 악을 이기기 위함입니다. 어제 우리 성금요 예배 드릴 때 한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게 그거 있잖아요. 거룩하여지고 우리의 죄성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자. 성금요일 날 주님께서 우리 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유를 제대로 깨닫고 우리도 거룩하여지자. 이걸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우리가 이 비택자 교육 받는 것도 결국은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함을 가지기 위함이죠. 그 단계가 바로 청소년에서 청년이고 청년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장년이 되는데요. 장년은 이제 그리스도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 있어요. 이제 장년의 단계쯤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우리가 항존 직분자가 됐다는 것은 악에서 싸워 이기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영적 아버지 단계 파테르 이야기 하잖아요. 파테르. 영적 아버지의 단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제 아비 정도의 단계 되면 복음으로 누군가를 품고 잉태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 영적 아버지 단계까지 나아가는데 이게 결국은 생활 선교사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품고 또 우리 삶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분들이 우리 삶의 모습을 보고 이제 주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접하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영적인 그 단계 안에 보면 우리의 킹덤 비전이 다 스며 들어가 있어요.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네 좋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대 비전 있잖아요. 지상명령, 킹덤시티, 남자 공동체. 우리가 복음을 이제 전파하는 것이 바로 지상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단계로 가서 우리가 삶으로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단계 나가기 위해서 이제 지상명령이 있는 거고 그 안에 생활 선교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활 선교사가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악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까지 나아가서 악을 이기는 그 순간까지 가고 악한 자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을 끝까지 이겨내서 버텨내는 것. 그게 바로 남은 자 공동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나라 한 나라가 선한 영향력을 지키시게 되고 하나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중심이신 킹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킹덤 시티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킹덤 시티 지상명령 남은 자 공동체에서 이제 킹덤 시티 안에 보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장 최소의 단위가 가정이었어요. 네, 그래서 킹덤 패밀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청년부 담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청년들은 이제 남녀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거 되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저희는 요즘 막 무한 핑크빛이 막 가득합니다. 결혼을 막 무진장하고 또 이렇게 연애도 제가 적극 되게 장려를 해요. 만나다 헤어져도 괜찮다. 일단 한번 만나보자.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네. 근데 청년들이 근데 만나면서 잘 공개를 안 해요. 몰래 만나요. 왜 그럴까요? 헤어질까봐. 그래서 헤어질까봐 계속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만나다 헤어지면 그게 안 좋잖아요. 괜찮다 그래도 목사님도 여러 번 만났다 헤어졌다. 중요한 거는 대신 비밀리에 만나지 마라. 공개하면서 만나. 그래야지 더 책임감도 생기고 그래야 건전한 만남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만나면 가급적이면 공개하고 만나라. 이런 이제 강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여기 청년부 와서 한 주례만 한 10번 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작년부에 또 많은 커플들을 올려보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이런 것들을 강조하냐? 세상은 어떤가요? 결혼 안 해도 돼. 혼자 살아도 돼. 아예 안 낳아도 돼. 네가 행복한 게 중요해. 자꾸 이렇게 강요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살다 보면 아 그게 맞나 보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세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잘못된 가치관을 이제 없애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이 뭔지를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패밀리를 만들어라.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완벽한 최소 단위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러려면 킹덤 패밀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정이 이제 밖으로 나가면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때 이제 신앙과 일이 따로가 아니라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높이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그런 비즈니스들이 모이고 서로 돕고 협력해서 이 땅 가운데 킹덤 시티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 때에서만 해서 끝날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우리 아이들이 이 신앙을 계속 이어져 나가야지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킹덤 제너레이션도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킹덤 패밀리, 킹덤 비즈니스, 킹덤 제너레이션 이게 이루어져야지 킹덤 시티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저는 하고 있는 게 이제 킹덤 비즈니스 쪽이어서 여러분께 그 사역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킹덤 비즈니스든 킹덤 패밀리 그리고 또 킹덤 제너레이션 혹은 또 여기 있는 다른 9가지 전략에 대해서 이 모든 건 다 결국 이 성경 속에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였다가 저기 파테르 아비까지 자라게 만들고 싶은데 그 단계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적용시킬 때 이런 부분들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네, 다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킥토리로 마운틴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요. 네. 첫 번째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영덕이라는 마을을 이제 개발하고 선교하는데 첫 번째 목표가 있습니다. 네. 다음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쪽에 가게 됐던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제가 출판사를 시작해서 이제 이거 영역을 좀 확장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공간을 찾다가 우리 예전에는 기쁨의 수양관이었죠. 지금은 조이풀 빌리지 그 공간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2년 동안 그 건물이 안 쓰여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가 곰팡이 쓰고 또 건물은 이제 관리가 안 돼 있고 그런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었는데 사실 반신반의했습니다. 이 공간을 활용한다고 해서 과연 사람들이 올까? 하지만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마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 공간을 어떻게 잘 운영할지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가셔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도와주셨을 거예요. 가서 페인트 칠하고 또 청소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아주 깨끗하고 깔끔한 공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찾아와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제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104명의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고 평균 연령 80세 정도. 지금 빈집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 들어오는 사람은 없는데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은 계속 생기니까. 그러면서 저출산 그리고 지방 소멸, 노후 대책, 청년 실업 이런 환경 오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 저는 작은 불꽃 하나가 제 마음에 들어온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명, 소명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사람마다 우리 청년들마다 각각 그 영역과 내용들이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소명과 어떤 불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에게는 이제 그게 뭔가 다가왔던 거죠.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점점 이 부분에서 기도하고 계속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도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걸 위한 노력을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모든 목회자가 할 수도 없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비전과 사명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움직여보자.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이 사역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것을 예전부터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저를 지원해 주기 시작했던 거죠. 사실 저도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자기 꿈꿔왔던 계획들이 있잖아요. 바른 코스들이 있잖아요. 부곡회사로 경험을 쌓다가 또 뭐 서울에 큰 교회 가서 그 다음에 뭐 담임 목사로 가는 이런 코스들이 있잖아요. 또 그런 코스들 저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밟아왔는데 어느 순간 그 부분들을 완전히 180도 다르게 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거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사명과 또 뭔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이 마을을 한번 살리는 일들을 해보자라고 마음 먹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요. 지방 도시 소멸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그래프도 많이 보셨잖아요. 저 붉은 것이 이제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들인데 거기에 우리 경북의 영덕, 뭐 울진 다 속해져 있습니다. 네, 다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업을 이 교회 차원에서 이 사역들을 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교회 예산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런데 이런 지역 소멸이라는 문제 의식을 나라에서도 지금 크게 가지고 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돈을 쓸 재정을 투입할 그 용의도 있고 재정도 있으니 그러면 나라의 이 재정을 활용해서 뭔가 일을 해보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기쁨의 교회라는 종교 기관 이름으로는 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식회사 12 마운틴즈라는 법인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 의식 이걸 이제 소셜 미션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로컬의 가치를 발굴하고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기업 이렇게 이제 정하고 이제 저희는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아까 조이풀 빌리지라는 것을 꾸미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그 지역들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서 많이 참여하셨을 거예요. 마을 봉사 활동 그리고 또 의료 봉사, 음악회, 또 어버이날 짜장면 행사 이런 것들. 내일은 저희 청년부가 그 조천에 봄소풍 형식으로 가는데요. 마침 그날 이제 요 마을이 경주 이씨 집성촌이에요. 요 문중 행사를 저희 빌리지에서 해요. 근데 부활절이잖아요. 저희는 뭘 하냐면 이 부활절 요리 대회, 계란으로 요리 대회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음식을 시켜 먹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요리도 좀 드리고 부활절 계란도 삶아서 드리면서 오늘 부활절이라는 거 소개도 해드리고 그분들께 인사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교류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얼마 전에 영덕 산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저도 뭐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게 점점 내려오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마을 주민들한테 연락 드려보니까 이장님한테 보니까 마을 주민들도 이제 마을 해관에 피신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영덕에서 내려오는 거는 그래나마 괜찮은데 저기 장기에서 올라오는 불이 이 옥계를 지나서 도천으로 바로 올 수도 있다. 그걸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행히 며칠 지나서 이제 불이 다 꺼지고 그쪽까지 피해가 없는 상황에 다시 한번 전화드렸어요. 이장님, 전 이장님이요. 이장님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 피해가 많이 갈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장님께서 이장님 교회 안 다니시거든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보호하사 우리 마을을 지키셔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렇게 생각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교회는 안 다니지만 뭔가 이 영적인 존재가 이 마을을 지키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특히 교회에서 지은 조이풀 빌리지가 덕한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참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조금씩 인식을 변화시키고 이제 그분들과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것 통해서 어떤 분은 또 이야기하고 자기가 죽으면 목사님께서 좀 장례를 해달라. 그래서 이런 분들, 그러니까 어쨌든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점점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시고, 그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그분들께 위로해드리고 또 우리의 사역들을 소개하면서 마을을 같이 발전시키는 일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요. 너무 많이 넘어갔어요. 한 세 장만 뒤로, 한 번만 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청년들이 또 봉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한동대 학생들입니다. 저희 청년들도 몇 명 있고요. 학생들이 청년들과 또 한 세대를 넘어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니까요. 되게 대화가 잘 돼요. 서로가 소통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막 청년들은 할머니한테 농담을 막 하고 청년들도 할머니도 되게 이렇게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가서 할머니 요리도 해드리고 사진도 찍어드리고 같이 활동도 해드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한 장만 전에 가면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 그 둘레길이 완성이 됐어요. 그 저수지 둘레길이 완성됐는데 그 저수지 끝에 보면 벚꽃길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까지 못 가고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조성은 너무 잘 돼 있는데 이게 잘 알려지지가 않아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는 게 뭐냐면 이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이곳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도록 하는 거다. 그러다 보면 어떤 비즈니스가 잘 되기도 하고 또 카페도 잘 될 거고 또 음식점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그 중에서 누가 청년들이 와서 그 일을 하기도 하고 자기가 스스로 창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마을 지역 전체 관광 자원화를 이용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마을 주민들도 이득을 얻고 또 여기서 청년들도 와서 정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런 도천 저수지 둘레길도 개발이 되고 옆에 보면 이제 영덕 타운 개발 계획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도천리 안에 맨 끝 위쪽에 보면 밭들이 있는데요. 그 논밭을 이제 정부가 사서 거기에 토지 개발 계획을 한 거죠. 이게 지역 소멸 방지 기금을 이용해서 이제 이 활동들을 하는데 그 영역의 수많은 대상지 중에 하필 도천리가 선택이 돼가지고 거기 68억이 들어서 이제 그 개발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그 도시계획과에서 이제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계획은 있는데 여기가 아무리 계획을 잘해도 그 주민들이 안 들어오면 이 계획은 소용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본인들은 열심히 이것들을 얼마든지 이 수요자에 맞춰서 세팅을 할 수 있으니 목사님께서 혹시 또 교회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좀 소개해주고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자만 있으면 그 수요자에 맞게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몇 가지 아이디어를 드렸던 거예요. 가서 우리 청년들이 들어오려면 청년들이 땅속을 집지고 어떻게 하냐. 청년 창업전을 만들어달라. 그리고 여기 온 사람들이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면 심심하다. 공동 생산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스마트팜 같은 걸로 해서 같이 농사도 짓고 같이 팔기도 하고 이런 거 하자.
그리고 청년들이 또 여기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이렇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만들고 빈집들 많이 있는데 이 빈집들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건의를 했는데 그게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설명회를 이제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언제 하냐면 다음 주 토요일 26일 우리 킹덤 비즈니스 세미나 하거든요. 그 비즈니스 세미나 마지막 시간에 이제 영도 군청 도시개발과에서 오셔서 이 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로 했어요. 그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뭐 물론 도시에 살아야 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또 5도 2촌, 뭐 4도 3촌을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좋은 세컨 하우스 하나 이렇게 딱 하셔가지고 저도 그쪽에 입주하고 청년들도 입주하고 해서 같이 살면서 있잖아요. 같이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쪽이 이제 예수 마을 공동체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청년들이 와서 여기서 뭔가 도전을 해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네. 그것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열심히 물론 뭔가를 하고 있지만 이런 거는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뭔가 도와주시고 있다는 거죠. 같이 뭔가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청년들이 함께 이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함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웰브 마운틴즈에서는 아까 카페 도천이 있고 그 방갈로 도천 숲안에 있는 방갈로를 우리 저희가 이제 주민들을 대신하여 위탁 용역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운영하고 수익이 나오면 마을 발전 기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정월 대보름 그때 행사 때 저희가 가서 50만 원 후원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노랑 투어 우리 그 여행사를 만들게 되었고 그 여행사에 관련해서 뒤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역은 이제 하나의 꼭지가 있고 또 다른 사역의 꼭지는 뭐냐면 이제 저희가 청년들 통해서 일본에 계속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을 한 번, 두 번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마을 분들과 교류를 하게 되고 신뢰를 얻게 되면서 우리는 이쪽에 일본 문화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거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게 되었고 이제 이 지역에서 점점 저희가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그렇죠? 여기는 시골 마을이에요. 아주 우리보다 더 시골 마을이에요. 근데 거기에 한국 사람들, 청년들이 이제 계속 오니까 야 이분들 뭔가 왜 오나 이렇게 궁금해하기 시작했던 거죠. 다음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들이 네, 저희가 가는 곳은 여기 일본이 쭉 있으면 동북 지역 여기 미야기현이라는 현이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군 같은 개념이거든요. 미야기현의 이와누마시 거기에 이제 교회를 하게 됩니다. 몇 가지 거점이 있는데 저희는 저기 동북 예전에 2011년인가요, 2년인가요? 거기 쓰나미가 왔다. 그 지역이. 그 쓰나미가 와서 그쪽 지역이 확 다 이제 물에 잠겼을 때 전 세계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왔었거든요. 그 자원봉사자들 중에 크리스천들이 있으니까 이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복구가 다 되고 다시 자기 나라 돌아가 버리니까 교회는 남아있지만 교인들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남은 하나의 교회가 이와누마 챔플입니다. 다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신문에 기재도 되었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한일 문화교류 행사 여기에 남녀노소 어르신들 다 와가지고 저희들 같이 레크레이션도 하고 막 하는데 여기서 마지막 결국에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청년 중에 한 명이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는데 거기에 복음을 살짝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제가 여기 잘 살았던 것, 또 내가 뭐 어떤 어려운 환경들을 통해서 깨달은 것, 신이 있구나,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아픔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1회, 2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교회 나오기도 하고 또 교류 때마다 저희들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요. 네, 한번 뒤로. 예. 그러면서 이제 교류 센터를 이야기가 오갈 때 그쪽에서 먼저 제안해 줬어요. 우리가 폐교가 있는데 이 폐교를 그런 문화교류 공간으로 사용해 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여기 보여주신 거예요. 안에 들어가 봤는데 되게 넓어요. 그래서 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활발하게 계속 진행이 되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갔을 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많았어요. 서류 같은 거.
법인 증명 서류 또 활동하는 것들 그리고 그래서 사업 계획서 그래서 이제 사업 계획 중장기 사업 계획서를 가져와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갔을 때 이제 10년짜리 계획서를 가지고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10년 동안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 매출은 얼마, 수익은 얼마,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얘기 다 듣고 나더니 이제 이분들도 점점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15년 동안 안 쓰던 곳이래요. 그러니까 수도, 또 소방, 전기, 이걸 다 새로 해야 돼요. 요것만 해도 한 10억 들 것 같은 거죠. 우리는 그 돈 못 낸다. 니들이 내고 우리는 거기 운영해야지. 예,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도 하고는 싶은데 너무 이 아이디어와 이 계획들은 너무 좋고 이분들이 이제 직접 지금 5회째 오고 있는 걸 보고 있으니까 하고는 싶은데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아 그러면 우리 좀 규모를 작게 해서 노인센터 이런 것도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보면 어떻겠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다고 어떻게 상관없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공간만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면 얼마든지 좋게 운영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게 뭐냐면요. 다음요. 이와누마 채플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갈 때마다 우리는 호텔에서 잤어요. 왜냐하면 이와누마 채플은 되게 농가를 개조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아요. 그래서 몇 명 잘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못해. 한 20명 들어가면 그냥 꽉 차는 그런 교회여서 거기서 숙박시설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랬는데 계속 이분들이 기도를 했던 거죠. 아, 새로운 성장, 좋은 공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돈도 모으고 이렇게 후원도 받고 했었는데 그 마땅한 공간이 계속 못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 주인은 이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계속 기도하고 찾아보고 저희도 같이 갈 때마다 그 부동산에서 소개해 주는 거 목사님 이곳은 어떤가요? 저희도 같이 보고 아 이거 좋네요. 근데 좀 비싸네요. 이건 좀 좁은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계속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좋은 공간을 발견하게 됐고 2층 집이고 저희가 지난번에 또 가보게 됐어요. 꽤 넓어요. 그래서 1층은 예배드리고 혹은 또 평일에는 카페나 또 한국어 교실하고 2층에는 숙소를 할 수 있고 한 뭐 열 몇 명은 지을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공간을 보게 되었고 이번에 5월달에 4월에 얼마 전에 계약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공간이 거점이 된 거예요. 이제 일단 우리 청년들 이제 가게 되면 여기서 먹고 자고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가격을 확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화교류센터가 진행이 된다면 거기서 한국 분들, 일본 분들 함께 만나서 교류하면서 요즘 저기 한국어가 지금 인기가 난리 납니다. 네. 한국어 배우고 싶어서 저기 그 시내까지 오고 또 이분들이 또 한국에 가서 어학원, 한동대학원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등록해서 이제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만 가르치면 사람들 저절로 온대요. 네. 그리고 또 한국어과 동시에 이제 그 문화들, 우리 애들이 가서 K-팝 댄스 추고 이러면 진짜 난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이 복음 전하기 아주 적기라는 거죠. 그죠? 한국 위상에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근데 또 문화로 만날 수 있는 그 대상들은 또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러한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연호랑 투어에서 이제 저희가 여행사를 이제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법인 안에 여행 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광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관광 등록이 그냥 되지 않아요. 자본이 얼마 있어야 되고 뭐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등록이 됐고 저는 그렇다고 관광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 중에 혜민 자매고 장혜민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에게 이 사역을 맡겨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일본 가신 분들 있잖아요. 다 티켓팅을 장혜민 자매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장 싼 것 구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갈 수 있는 버스 대절 딱 해가지고 여기 가는 것까지.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님과 저는 이제 그 일본에서 일정들을 이제 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들 짜서 가장 저렴하지만 또 좋은 퀄리티의 이런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이제 개발한 게 바로 복지 투어. 일본이 노령화 먼저 겪음했잖아요. 복지 앞서 있잖아요. 근데 복지재단의 직원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연수를 가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보통 유럽, 독일, 스웨덴 이런 데 갔는데 여기 비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런데 앞서고 좋은 질에 가까운 나라 싼 게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런 투어 일정들을 짜서 이제 좋은 상품 프로그램으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도 이게 다 처음이라서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지혜를 주시고 돕는 이들을 주시니까 또 하다 보면 또 길들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청년들을 이제 고용하고 지원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포항당 글로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컬에서 이제 글로벌로 나아가려면 이 로컬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들에게 일자리나 또 어떤 가능성과 희망을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청년들을 이렇게 고용하는데 저희 아직 참 미약해서 2명 고용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자영업자들 계시잖아요. 직원분들 계시는데 저 정말 존경합니다. 직원 2명 월급 주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한 달에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이 월급을 계속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직원이 막 5-6명씩 이런 분들 보면 전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 2명 이제 청년들인데 이 청년들이 이제 뭘 하냐면 아침에는 오전에는 저기 우리 설립병원 옆에 보면 경북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저희 이제 본사예요. 제가 출판으로 시작했으니까 오전에 출근해서 거기서 행정 업무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 와서 교회에서 만나면서 밥 먹고 도천에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카페에서 일하거나 펜션 거기 방갈로 거기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매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이 청년들이 거기서 이제 꿈을 키우는 거죠. 아, 내가 이 도천에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 내 자신만의 비즈니스. 계속 이런 직원으로 남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친구들이 스스로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회사의 자본만으로 잘 안 되니까 저희가 뭘 하냐면 다음요. 국가 지원 사업에 도전을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참 잘 돼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자 하면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청년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뭐 창업하려고 해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를 내봐 그러면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 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들이 있거든요. 로컬 크리에이터, 관광 벤처 사업, 융합 팩토리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2월, 3월, 4월 요때 지금 이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계속 사업 계획서 쓰고 또 서류 선정이 되면 앞에서 발표하고 그래서 뽑히면 이제 그거 사업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 되기가 힘듭니다. 근데 저희는 누가 투원을 주는 게 아니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돈을 막 잘 벌리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거라도 있어야지 이 지원받아가지고 뭔가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관광 협업 뭐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청년들이 2명이 있고 한 명은 이제 한동대 졸업한 디자이너, 한 명은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유미자매. 둘 다 똘똘해서 잘해요. 그래서 열심히 사업계획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이제 제가 하거든요. 대표가 해야 되기 때문에 했어요. 근데 할 때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많이 냈거든요. 그럼 어느 순간 낙심이 돼, 낙심.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한번 그 말씀을 드렸어요. 뭐 저희 같이 가정 아버지도 좀 편찮으시고 지원 사업은 잘 안 되고 영덕에 산불 나고 뭐 이래가지고 좀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래도 매일매일 새 힘으로 일어납니다. 목사님이 보고서에 썼더니 목사님 그 다음날 이제 회의 때 오셔가지고 계속 저를 이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힘내라, 포기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방식으로 그죠? 야단치듯이 이렇게 그렇지만 목사님의 그 표현 방식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몇 년 동안 봤잖아요. 목사님 저한테 지금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려고 이렇게 해서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듣고 근데 다음날 뭐가 발표 하나 나는데 그게 당선이 된 거예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에 그게 어제 오리엔테이션 했어요. 저기 보면
소상공인 오리엔테이션, 그래서 2025년 로컬 크리에이션 사업 설명회인데 이게 30 몇 명 팀을 뽑는 건데 1000팀이 지원했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말이 30대 1을 경쟁력으로 뚫으신 여러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저는 평생 살면서 30대 1 경쟁을 처음 들어봤어요. 대학 때도 뭐 2대1, 3대1, 신대1 제일 높았을, 신대원 제일 높았을 때 4대1 뭐 이랬는데, 야, 30대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근데 이 로컬 크리에이터의 이 그게 뭐냐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업과 그런 그 사업 모델을 찾는 게 이게 취지였어요. 저희가 다 그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로컬 도청리의 자원을 활용해서 이들을 가지고 함께 성장하고 이 지역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사업들을 이제 그 발표를 했더니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잠깐 그런 사업이 뭔지 좀 설명해 드리고 합니다. 다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발표했던 그 사업 계획서예요. 그게 뭐냐면 모두의 숲, 모두의 마을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도천숲이 있잖아요. 그 도천숲 그리고 도천 마을이 있잖아요. 이제 이 숲에는 숲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방법들. 예를 들면 숲 페스티벌 그리고 또 스마트 숲 체험. 그냥 숲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요즘은 뭐 이제 AI, AR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술을 활용해서 숲을 함께 체험하고 스마트하게 숲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계획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모두의 숲에서는 도천숲, 도천저수지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 모두의 마을은요 마을 유휴 공간을 활용한 관광 시스템을 구축한다. 마을 유휴 공간이 뭐냐면 마을에 여러분 그 서당이 있어요. 옛날 서당 그 모습이 있고 고택도 있어요. 그리고 방갈로, 저수지, 또 빈집들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게 관광 자원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들을 이제 1년 동안 10월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아가지고 해 나가는 거죠. 할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가 또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할 텐데 그런 데서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홍보해 주셔가지고 이 마을을 살리는 게 곧 우리는 청년들을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마을을 활성화시키면서 이 마을 한 곳을 복음할 수 있도록 킹덤 시티를 만드는 것 이게 저희 킹덤 비즈니스 도트웰 마운틴스가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제 상점직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팀이나 장이나 이렇게 해서 이끌어 가실 때 이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나가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이 부분들을 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들을 해요.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계속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여기 있으면 그냥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강의하고 말씀 전하고 하면 좋은데 밖에 가면요 제가 굽신굽신거려야 됩니다. 제가 돈을 받는 입장이니까요. 그리고 목사라는 걸 잘 드러내지도 않아요. 그냥 대표인 거죠. 하지만 늘 이제 다시금 떠올리는 게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이 마을을 살리고 이 마을 킹덤 시티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위해 난 얼마든지 더 허리를 굽힐 수 있다. 또 우리 청년들 위해 섬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계속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역에 많은 응원과 격려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김성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첫 번째는 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참 하나님이 우리 김성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뤄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천 이제 거기에 많이 개발이 되면 주택도 또 들어오고 그런다고 말씀하셨을 때 계약서가 있었으면 아마 바로 계약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직원도 괜찮으니까 목사님 저 쌉니다. 저는 싸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감사했고, 두 번째는 창세기 47장 27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에 신방에 보면 정말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뭐 거의 작년에 비하면 뭐 수입이 반토막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정말 어렵게 이렇게 이어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때도 기근이 있었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생육하고 또 번성했던 걸 보면서 30대 1이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던 걸 보게 되는데, 자,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 계속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이제 이것을 적용해서 우리 삶 속에 우리는 또 어떻게 저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또 나눔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조별 나눔을 하실 텐데, 오늘은 뭐 절제 안 하셔도 되니까 자유롭게 편하게 조별 나눔을 하시고 각 조별로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6시 30분에 비전을 해서 여기 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모임은 선택이에요? 필수예요? 필수예요, 필수. 못 오시면 결석 보고서를 내셔야 됩니다. 네, 그럼 박수로 마치고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